자, 앞에 보시면 외국 책도 있고 책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이 책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맞추시는 분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자가 누굽니까? 네. 제가 쓴 책입니다. 네. 선물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30여 권 썼고 수출도 몇 권 했습니다. 해외에. 네. 자, 창의력에 관한 책은 제가 몇 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쪽이 잘리네요. 요거는 제법 팔렸어요. 20세 이상 팔았으니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서 하나 있고 요것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의력은 밥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자, 저는 교수란 직업을 가진 작가입니다. 그리고 세 아이 아빠고, 기계제도 기능사 2급 공고를 나왔습니다. 대학은 야간대학을 지방에서 나왔고요. 대학원은 일본 건너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그 협성대학의 경영학과에 있습니다. 자, 먼저 컨텐츠를 소개하면 첫 번째 10가지 통쾌한 질문을 드릴 테고, 두 번째 창의력이 뭔지, 세 번째 개발법,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가지 통쾌한 질문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자꾸 바뀌었네.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답변을 절대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다고 해서 큰 소리를 외치시면 안 되고, 모른다고 해서 옆에 친구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백지를 나눠드립니다. 그것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한 장씩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시면 이름을 쓰십시오. 제일 위에. 빠른 속도로 나눠주세요. 빠른 속도로. 자, 10문제 나갑니다. 창의력 강의하기 전에 머리 풀자고 하는 훈련이니까 꼭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이 옆으로 주시면 됩니다. 남습니다. 예. 자, 다들 저보다 젊으신 것 같아요. 이름 쓰십시오. 네. 됐죠? 자, 크게 1번, 굵직굵직하게 갑니다. 1번 크게 써서요. 1번. 자, 잘 보세요. 자, 깡마른 한 청년이 감기로 침대에 누워있다.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고통스러운 듯 연신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대고 있다. 침대 머리맡에 벌려놓은 약봉지엔 녹색 알약 1개와 붉은색 2개, 그리고 그 알약 중간에 새겨진 20이 유난히 돋보인다. 열린 창밖에서는 소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개가 사납게 짖어대며 큼직한 말벌떼가 이리저리 요란스럽게 몰려다닌다. 이 친구는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10초. 쓰시면 됩니다. 조용히. 이 친구는 어떤 병에 걸린 걸까요? 10초입니다. 자, 5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갑니다. 2번 크게 쓰시고.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뭔지 찾으시면 됩니다. 땡땡 많이 먹으면 오래 삽니다. 땡땡 많이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찾으십시오. 땡땡에 들어갈 단어. 무척 쉽죠? 이거 많이 먹으면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무척 쉽죠? 다음 3번. 3번 크게 쓰세요. 3번 갑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나오셨죠? 국민학교 나왔는데 자연시간에, 국민학교 때 자연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얘들아, 여기 쇠뭉치 10kg과 솜뭉치 10kg 있다. 자, 어느 것이 더 무거울 것 같니?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고민했습니다. 왜? 솜은 가볍고 쇠는 무겁거든요. 한참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했나요? 쇠가 무겁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2013년 3월 21일 오후 8시 20분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솜입니까? 쇠뭉치입니까?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무척 쉬운 문제입니다. 됐죠? 4번 갑니다. 자, 요거는 제가 도쿄에서 공부할 때 실제로 NHK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일본 한 통계에 따르면 공동묘지 주변에서는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유난히 많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귀신의 소행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은 걸까요? 공동묘지 주변에서는. 되셨나요? 자, 5번 갑니다. 5번. 힌트 하나 드릴게요. 4번.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풍광이 참 좋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이런 곳에 폐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곳에 사시는 분이 가슴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척 많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이게 힌트예요. 이게 4번의 힌트입니다. 됐죠? 더 어려워졌나요? 자, 5번 갑니다. 무슨 광고인지 쓰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요거는 브라질의 노바신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광고죠. 맥주입니다. 자, 앞으로 5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각각은 어떤 광고인지, 어떤 제품의 광고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자, 이 광고 사진은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금방 나오죠? 네. 자, 두 번째 광고 나갑니다. 식탁이 보입니다. 접시가 보입니다. 물컵도 저 안에 보입니다. 이건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저는 답변 안 한다고 노코멘 할 겁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광고.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 광고. 하나가 스킵을 했네요. 자, 요게 네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네 번째. 요게 네 번째예요. 요게 네 번째 광고. 마지막 5번째가 요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요거. 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 어떻습니까? 다 쓰셨나요? 자, 6번 갑니다. 6번. 빨리 갑니다. 6번. 0, 2, 4, 6. 퀘스천 마크. 퀘스천 마크에 들어갈 숫자를 쓰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해놨습니다. 1, 2, 3, 4번에 고르십시오. 객관식. 0, 2, 4, 6 다음에 나올 수를 쓰시면 됩니다. 네. 쉽죠? 번호만 쓰시면 됩니다. 다음 7번. 자, 여기 아래에 보면 체인하고 어떤 링이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열쇠가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조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요거 조합이 이렇게. 이거는 실물 크기입니다. 실물 크기. 실물 크기. 자, 가능하니까 문제 내겠지. 저는 불가능해도 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가능한 이유를,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됐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모든 재질은 고무가 아니라 강철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강철이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이런 조합이 실물 크기. 다음 8번. 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하루에 한 5번 이상 보시죠, 다들? 예, 세븐일레븐 로고입니다. 로고인데, 세븐일레븐은 원래 제빙 회사였어요. 미국에서 제빙 회사. 얼음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게 지금, 편의점이 되어 있는데, 70년부터는 현재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5년에 일본 회사가 되었어요. 일본에서 매수했죠. 일본 회사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자, 이거 365일 수천 번 봅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게 좀 다른 게 있죠. 뭐가 달라졌나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달라진 게 있어요. 물론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상당히 달라진 게 있죠. 눈에 띄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평소 많이 봤지만 아마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9번. 자, 요거는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에도 시대의 마렵. 에도 시대의 마렵이면 몇 년인지 아세요? 대충 1850년대. 신빠치라고 하는 사무라이가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검객이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쓰러진 사무라이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장님입니다. 그 어떻게 싸우나요, 장님은? 상대의 옷자락 소리, 상대의 발자국 소리, 상대의 칼바람 소리를 듣고 단숨에 그냥 해치우는 전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 칼에 안 하면 자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왜? 장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빠치가 어느 날 고민에 빠졌어요. 10년 전에 해치운 사무라이의 아들이 아비의 원수를 갚겠다면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도전장을 내민 친구가 15살, 검역은 3개월밖에 안 돼요. 소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신빠치는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할까? 아니면 도전장을 받아들이지 말까? 고민하다가 사무라이 세계의 냉정함을 깨닫고 도전장을 받아들였어요. 해가 저무는 광야에 두 사무라이가 마주보고 섰습니다. 이렇게. 저쪽이 소년입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15살. 신빠치입니다. 장님입니다. 자, 천하 제1의 장님 검객을 이 소년이 이기려면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쓰십시오. 눈 감고 싸우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비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15세 소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0초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10번. 3년 전에 서울에서 10월 달에 G20 회의가 있었죠. 그룹 20. 자, G20에 들어가지 않는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반 상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G20에 들어가지 않는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무척 쉽죠? 여기는 대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들. G20이 아닌 국가 쓰시면 됩니다. 자, 다 쓰셨으면 뒤에서 앞으로 넘깁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잽싸게 이름 지우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문제풀이 했죠? 예? 시험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 청년의 병명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광우병, 상사병, 김송희 선생님은 어느 분이세요? 아, 우리 학생이네. 벼룩에 물렸다. 벼룩이 어디 있었나요? 이다의 학생. 아, 벌에 쏘였다. 예, 좋습니다. 정답은 뭐였죠? 예, 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의 학생은 감기를 못 보셨나요? 처음에 감기라고 썼다가 지웠어요? 자,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어떤 사물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저거 분명히 범죄 현장에서 봤다. 100% 확신하잖아요. 사실은 100%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음. 여기에 들어갈 건 뭐죠? 나이. 김경희 학생, 어딥니까? 음식이라고 써놨는데, 음식. 이병진 학생은 물이라고 써놨어요, 물. 네. 많은 분들이, 고기, 야채라고 써놨네. 나이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심오합니다, 사실은. 요거와 요거는 모순되는 질문이죠. 하나는 먹으면 빨리 죽는다, 하나는 먹으면 오래 산다는 모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에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모순을 해결하게 되면 엄청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순을 뛰어넘어야 돼요. 기업이라면 고기능, 좋은 디자인. 요즘은 고기능이면 좋은 디자인 못 나오죠. 고기능이면 가격이 비싸죠. 근데 고기능, 저가격. 이게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몇 번입니까 이거는? 갔다. 자, 한현수 학생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왜 갔습니까? 예. 똑같다고 하신 분 한 절반 정도 돼요. 다르다고 하신 분 어느 쪽입니까? 자, 어느 쪽이에요? 왜 손뭉치입니까? 물에 젖으면. 반대는 없습니까? 쇠뭉치가 뭐 없다. 없어요? 자, 요거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동일합니다. 10kg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건 모르는 사람 있나요? 물리적으로 동일하죠. 10kg이니까. 그런데 실제는 손뭉치가 훨씬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불이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불 무겁죠? 실제 달하면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 빌릴게요. 자, 이게 10kg 아래에 쳐요. 이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두박근만 쓰면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손뭉치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왜? 몸의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허벅지 근육, 3두박근, 2두박근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느끼는 피로는 이게 절정에 달합니다. 절정에. 밸런스 잡으면서 이래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불이 무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찾을 때 과학적인 자체도 중요한데 인간의 감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성이 빠지면 좋은 제품이 안 나오죠.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물론 과학적은 같습니다. 인간이 느끼기에 다르다는 거죠. 다음. 사망사고 요인.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강유진 학생. 네. 공동묘지 근처의 풍경이 너무 예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럴 수 있어요. 자살하러 간다. 좋습니다. 우리 이다혜 학생 운전에 집중을 못해서, 혹시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까?
사실은 정답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자, 제가 칠판에 뭘 쓸게요. 자, 도로를 놓는 공사가 있죠. 도로공사. 도로공사는 흙파다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도로공사는 최대한 저렴한 땅을 사서 거기에 도로를 놔야 됩니다. 강남 한복판, 신사동 한복판 장사 안 돼요. 왜? 통행세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렴한 땅을 사서 거기에 도로를 놔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도로를 딱 놔봤더니 도로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이 주변에 공동묘지가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동묘지는 기피시설이죠. 주변 땅값 쌉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그 주변의 땅을 사다 보니까 공동묘지 주변에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면 사고 날 확률은 높아지고 사망사고는 당연히 일어나죠. 확률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잘못 해석되면 공동묘지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죽는다더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3대 거짓말이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노처녀 시집가기 싫다. 두 번째, 장사꾼 돈 못 번다. 세 번째가 통계입니다. 통계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에서 앞으로 양양까지 이어지는데 서울 춘천 고속도로라고 있어요. 달려보셨나요?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강원도청이 저기 있고 홍천군청이 여기 있어요. 강원도에는 27만이 살고 있고 홍천에 한 6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면 강원도청이라든지 춘천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이 도로가. 그런데 이 도로가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홍천으로 빠지고 있어요. 왜? 땅값이 싸니까. 춘천 시민들 불만 엄청 많습니다. 왜 서울 춘천 고속도로인데 홍천으로 가 있냐 말이에요. 도로가 27만이 살고 있고 여기는 6만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자, 여기는 왜 가슴병, 폐병 걸려서 많이 죽을까요? 폐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띵동댕 정답. 알겠죠? 예전에 폐병 걸리면 약이 없었어요. 요양이 필요해. 어디 갑니까? 풍광이 좋은 곳에. 거기에 수천 명 몰려 살아요. 그러면 죽는 사람 많이 생기죠. 단순 통계 문제인데 해석을 잘못합니다. 이걸. 풍광이 좋은 곳에서는 어떤 바람이 영향을 미쳐서 많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사들을 그렇게 쓰거든 실제로. 신문기사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죠. 머리만 조금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침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는 사람 80% 이상이 침대에서 죽습니다. 네? 근데 잘못 해석되면 큰일 나요. 무슨 침대에 무슨 화학약품이 인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건 아니거든 분명히. 80% 이상 여기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요 광고는 뭡니까? 5개. 오토바이. 한현수 학생 오토바이라고 썼습니다. 왜 오토바이죠 이게? 오토바이니까 헬멧, 반지, 구두 뭐 등등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다음 문제. 물컵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접시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여기 5개의 광고는 한 제품의 광고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신발요? 왜 신발입니까? 5개의 제품은 한 제품의 광고예요. 뭡니까? 나왔습니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푸시업 브라. 이 브래지를 착용하면 가슴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탈 수가 없죠, 여성이. 돌아서 앉은 거예요. 되십니까? 두 번째, 이해되죠? 가슴이 크니까 앞에 접시는 앞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거는 누가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째, 이거는 십자가가 가슴 때문에 안으로 구부러졌어요.
이해되시죠? 예. 마지막 이것도 이해될 겁니다. 남자분들은. 예. 그 장면을 보고 불끈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당히 창의적인 광고다. 굳이 캐치 카피가 없어도 알기 쉬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2번 써서 2번. 왜 2번일까요? 2번. 다혜 학생 왜 2번입니까? 둘씩 커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사실은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왜? 다 커졌죠? 6보다 큰 건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8이라고 하신 분은 소위 선형세계를 기반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비선형세계거든. 자, 한번 보세요. 요게 횡축입니다. 저쪽이 종축인데 저쪽이 하나 뭐가 좀 잘렸네요. 저쪽이 퍼포먼스라고 볼게요. 성과, 시간. 과거에는 어제 요만큼 하고 오늘 이만큼 하고 내일 이만큼 하면 이렇게 업적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쭉 가다 끊어집니다. 이게. 요거 극복 못하시면 여러분 실업자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낙오자 됩니다. 가다가 또 끊어집니다. 요게 비선형 세계예요. 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가다길에 끊어지는 거예요. 막 끊어지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비선형 세계의 특징인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노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지노선. 마지노선 아닙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아시죠? 마지노선이에요. 이건 뭐냐면 1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국방부는 왜 우리가 독일의 그 강력한 포병부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그 결과 요새 덕분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요새 덕분.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경 750km에 걸쳐서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구축하게 됩니다. 진지를. 그 마지노라는 것은 당시 국방부 장관 이름입니다. 프랑스.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요렇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독일이고 여기 프랑스인데 이 빨간 게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750km예요. 독일하고 프랑스의 접경에 탁 만들어놨어요. 이런 철통 같은 요새를 구축한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프랑스는 1차 대전 때 요새 때문에 포병 공격을 잘 막았으니까 2차 대전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벨기에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벨기에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 무용지물이 되죠. 마지노선의 원래 의미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씁니까? 주가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씁니다. 오해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노선은.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넘어가죠. 비행기가 넘어가는데 요새가 뭔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파리가 함락되면서 비치로 프랑스는 수도를 옮기잖아요. 한 달 만에 이까지 갑니다. 그냥 독일군이. 그러니까 독일이 승리한 이유가 독일은 비선형 세계를 기반으로 전략을 짰고 프랑스는 선형 세계를 계속 꿈꿨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선형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비선형 세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자, 비선형 세계를 재촉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어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킬러 앱. 킬러 앱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여러분들은 킬러 앱. 돈벌이가 되는 앱을 킬러 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킬러 앱은 애플리케이션은 본래 의미는 뭐냐? 어떤 상품이, 제품이, 기술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런데 앞으로 킬러 앱이 자꾸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선형 세계를 자꾸 재촉하게 됩니다. 과거의 킬러 애플리케이션 이런 겁니다.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 도로래, 등자. 등자가 뭔지 아세요? 등자가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모를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요게 등자예요. 발걸이. 자, 발걸이가 무슨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발걸이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발걸이 때문에 중세 유럽의 통일을 앞당겼습니다. 어떻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유럽에는 이 등자가 8세기에 나왔어요. 중국은 3세기에 나왔습니다, 이미. 자, 어떻게 중세 유럽의 통일을 앞당겼느냐. 자, 요 등자가 없는 말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올라타서 쨍쨍쨍 칼싸움을 하겠죠. 상대 찌를 때 창으로 이렇게 줬죠. 허리 힘으로 상대를 찌르는 거예요. 허리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죠. 그런데 등자가 딱 생기면서 서서 그냥 팍 찔러요. 힘있게. 다리 힘으로. 그러니까 싸움이 30분 걸리던 게 3초 만에 끝나는 거야. 한 번에 팍 찌르면 그냥 가니까. 예전에 허리 힘으로 찌르니까 한 번 찔러도 안 죽어. 또 가서 또 찔러야 돼. 그럼 30분 싸우는 거야. 그래 유럽에 이 기마 군단이 등자를 달고 나타나서 싹 쓰리해버렸어 그냥. 그리고 바이킹이 유럽을 못 먹게 막은 것도 등자입니다. 그래서 킬랩이라 그래요. 별거 아니지만은 싸움을 속전속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을 탈 때 안정감 있게 탈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비합리성도 비선형 세계를 재촉합니다. 혹시 나중에 사업을 하실 분 잘 들어주세요. 장사를 하실 분. 저는 상권 강의도 예전에 많이 좀 했어요. 창업할 때. 자, 편의점 B하고 편의점 A가 있는데 우리 집은 요 중간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나 여기서 여기 가는 거나 거리는 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언덕 위에 있고 저거는 언덕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나와서 물건을 사러 갈 때 편의점 A로 갑니까? B로 갑니까? 자, B로 가시는 분 소문 들어오세요. 자, A로 가시는 분. 나머지는 C는 없는데 C로 가시는데. 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실제로? B. 왜 B로 갑니까? 빈손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온다.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창업하시면 말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점포를 얻으면 말아먹어요. 언덕 위에는 하얀 집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시장이 서울에 폭풍우가 오잖아요. 오면 가장 먼저 잠기는 게 뭔지 아세요? 마켓 시장입니다. 시장이 가장 먼저 잠겨요. 왜? 시장은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잠기면서도 그 지역을 못 떠나요. 왜 그럴까요? 장사는 아래에서 되니까. 위는 안 돼요. 위는 여기는 셀프 서비스 코너 또는 요구르트 아줌마 모임 장소 그런 겁니다. 항상 아래에요. 그런데 부동산 가면 이거 막 덥석 거네. 여러분 덥석 물잖아? 6개월 뒤에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래입니다. 아래. 예전에 70년대에 봉천동에 연탄 가게가 여위에 있으면 지고 올라갈 이유도 없는데 다 아래에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봉천동 거기로 올라간다고. 자,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일본어로 상업 중심지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럼 영어로 중심가를 뭐라 그래요? 다운타운에 걸죠? 다운이죠? 다운타운에 걸죠? 아래에 있는 마을이에요. 중심가는 아래에 있습니다. 일본말로 상업 중심가 시타마치라 그래요. 시타마치. 아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장사가 되는 곳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먼저 잠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하셨죠? 이쪽으로 갈 거라고 하셨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맞아요. 왜? 빈손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 들고 내려오면 편하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비선형 세계를 또 재촉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 이걸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음, 요 문제. 처음에 만들 때 끼워서 만들면 된다. 반칙입니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 가능하셨는데. 요거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잘라서 한다. 안 잘라집니다. 강철이었어. 자르면 반칙이고. 안 자르고 3초면 됩니다. 3초. 어떻게 해요? 네. 안 됩니다. 근데 3초면 돼요. 어떻게? 각도를 맞춘다. 아닙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무척 쉬워요. 이렇게 넣습니다. 넣을 때.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하고
열쇠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뺄 때는 이렇게 빼면 돼요. 무척 쉬워요. 3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열쇠 큰 것, 작은 것에는 큰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하늘을 나르는 핀란드인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파보 누름인데 1923년에 1마일을 4분 10초에 달렸어요.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 기록은 31년 동안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은 인간의 한계라 그랬어요. 이 4분 10초가. 그런데 로저 베니스트라고 하는 영국 선수가 이걸 여기 안 나오네? 54년에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23명이 다 깨버렸어요. 그 기록을. 31년 동안 안 깨지는 기록이 한 명이 깨니까 나머지 23명도 또 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동안 31년 동안 안 깨졌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Never ever give up. 자, 여기에 거위가 있죠? 개구리를 덥석 물었어요. 개구리는 살려고 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누가 이겼을까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무니까 개구리가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다들 여러분들 이런 상상하십니다. 이렇게 맞죠? 개구리가 이겼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위가 이겼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둘 다 죽었다? 천만의 말씀. 누가 이겼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이깁니다.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포기 안 하면 이겨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창의력도 그래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자, 여기에 독특한 게 뭐가 있었죠? 동그란 게 네모로 바뀌었다. 또. 칠자가 여기 잘렸다. 여러분 정답을 못 찾았습니다. 맨날 보는데 못 봤죠, 여러분들. 칠자가 안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대문자가 소문자예요. 요것만. 왜 그럴까요? 왜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일까요? 사실은 여기부터 소문자 나와야 되는데 여기만 소문자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디자이너가 퇴사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에 문의했더니 디자이너가 퇴사해서 모른다. 네. 근데 이 N자를 다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창의적인 디자인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다음. 자, 저쪽이 자꾸 잘렸는데 우리가 많이 본 로고죠. 자, 하나씩 짚어갈까요? 노스웨스트 항공사. 여기에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나침반이 있습니다. 있죠? 북쪽하고 서쪽을 가리키고 나침반이 있습니다. 합병됐죠? 서브 만드는데 로고 보세요. 이쪽이 봐도 전부 선이에요. 잘 맞은 창의적인 디자인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토블론 초콜릿 스위스 회사. 여기에 보면 이 산이 보이죠? 산에 뭐가 보이죠? 산에 뭐가 보이죠? 뭐? 예. 배열, 곰이 보입니다. 왜 곰인지 아세요? 스위스에 이 토블린이 생산되는 곳이 곰의 도시라 불립니다. 그래서 산에 곰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잘 아시겠고 31개의 풍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페덱스 보시면 하살표가 있는 거 아시죠? 하살표. 요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확성과 정교성. 하살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 스마일이죠, 스마일. 그거 말고 AS, Z까지. Everything, 모든 제품을 다룬다. 그 뜻입니다. AS 제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니, PC죠, 노트북, 바이오.
바이오도 요게 남자분들 나가실 때 아날로그 신호예요. 주파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고 요게 1과 0입니다. 디지털 신호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잡겠다. 그런 소니의 야심이 숨어있는 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그 로고 같습니다. 다음.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지 이길까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이에요. 정답.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맞짱을 딱 뜨는데 이 친구가 움직이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냥. 왜? 이 친구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꼼짝도 칼 뺄 생각하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계속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사흘밤 지나고 다음날 해가 탁 떠오르는데 불쑥 하면서 누가 쓰러졌어요. 신바찌가. 왜? 머리가 파열돼서 쓰러졌습니다. 뇌가 파열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머리로 모든 걸 잡아내고 있어요. 신경이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소년의 성님. 자, 요거는 유럽연합, 아프리카, 유럽연합, 없다. 유럽연합. 뭘까요? 다 G20에 들어갑니다. 됐죠?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답이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어서 계속 시작할게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본론입니다. 창의력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자, 왜 창의력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박근혜 정부의 화두는 창조경제죠. 창조경제. 요즘 제가 제 블로그에 창조경제라고 글을 쓰더니 막 들어옵니다. 요즘. 다 창조경제예요. 창조경제.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창의력. 삼성도 현대도 전부 말은 달리하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창의력, 창조성, 창의적 사고, 창조적 사고. 왜 이렇게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추종자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도 추종자예요. 그런데 추종자의 특징이 세 가지 있어요. 뭐? 주어진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풀지만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0.1%에 들어간다는 영재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그 0.1% 친구들이 절반 정도는 졸업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교수가 문제 주면 잘 풀어요. 그런데 본인이 문제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48%가. 그 천재들이. 그 다음에 선두를 쫓아갈 때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근데 앞에 없으면 두려워해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만 자칫 스스로 치고 나갈 곳을 개척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추종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창의력을 가져야 할 이유 두 번째. 자,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아이폰이 없었으면 갤럭시 S가 있었을까요? 아이패드가 없었으면 갤럭시 탭이 존재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해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뭐가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뭐가 빠졌죠, 여기. 우리는 이런 국가를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북한에 별난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중국, 미국, 일본? 결국 우리 몫입니다. 세 번째,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 아기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거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 여기 보세요. 경로석이 바뀌어 있죠? 이 친구들이 경로석에 앉아 있어요, 지금. 심각해, 심각해. 오죽했으면 콜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300년 뒤에는 한국의 인구는 500명입니다. 500명. 한국인 500명 시뮬레이션 돌리면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0년 뒤에 한반도에는 부족 국가가 출현한다.
부족구가.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순풍순풍 3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안 놓으면 우리 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사회, 저출산. 심각해요. 북한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노동력이 사라져요. 시골에 가보세요. 요즘 절반이 다문화 가족 애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미안한 얘기인데 좀 못 따라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따라오고 있어요. 언어가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제가 사는 마을에 산부인과 이름이 아이나 산부인가요? 아이나. 아이 좀 노래요. 큰일 났습니다. 또 한 가지 거론하라면 중국의 회기입니다. 중국의 회기.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세요. 1800년도 후반에 도바에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사진들입니다. 이 코리아를 두고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여기도 보세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조선을 두고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즉 한반도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위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속담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코끼리가 사랑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지고 코끼리가 싸움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진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미국, 일본, 중국이 잘 지내도 우리는 망가지고 싸워도 우리는 망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머리로 풀어야 돼요. 머리로. 그래서 땅의 크기에서 밀린다면 여러분들 생각의 크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창의력이 뭐냐? 개념적인 잠시 할게요. 쉬워요. 유연성을 기반으로 새롭고 유익한 것을 도출해내는 능력. 유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아이디어는 잔머리. 유익해야 됩니다. 반드시. 창의력의 본질은 길 가다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산 로또 마냥 당첨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 좋게. 그 다음에 종착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밥입니다. 죽을 때까지 챙겨 먹는 밥입니다. 책 제목이 창의력은 밥이다요. 아시겠죠? 자, 개발법. 이거 관심 많죠? 개발법. 여기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공통점.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또 아인슈타인은 대학 나왔죠. 또 예? 최초. 뭔가를 만든 최초. 사실은요. 요겁니다. 지난 500년 동안 가장 창의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제가 이 문제 내지도 않죠? 잘 한번 보세요. 다빈치 68살, 마크 트웨인, 아인슈타인 76, 갈릴레오 77, 프로이드 알죠? 심리학자 83, 에디슨 84, 뉴턴 85, 프랭클린 85, 미켈란젤로 88, 피칼로 92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보면 한 150살 살았어요. 150살. 150살. 그래서 저는 120은 넘을 것 같아요. 120. 왜? 창의적인 사람은 오래 살거든요. 이 증거가 있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으면 창의력을 키워야 됩니다. 알았죠? 오래 살고 싶으면 창의력 키워야 돼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성공 비결은 뭘까요? 우리 사회에서 성공 비결. 작은 성공은 겉면 성실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또는 머리가 조금 좋다거나. 하지만은 큰 성공 있죠. 이병철, 정주영 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이렇게 보면 정형화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창의력은 비결이 있어요. 성공 비결은 비결이 없는 게 성공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성공 비결은 비결이 없는 게 성공 비결인데 창의력은 비결이 있어요. 왜? 공식이 있으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자 지식, 동기부여, 다양성, 동심, 기법이 잘 어우러지면 창의력이 발현됩니다. 이 5가지 팩트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팩트 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기법은 빼고 이 4가지만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식입니다. 자 맞춰보세요. 동아시아 사상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한 권. 뭐? 논어. 좋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통치 철학이자 이념이었습니다. 무슨 책? 무슨 책? 조선 왕조실록. 좋습니다. 세 번째, 왕인 박사가 일본 왕실의 초청을 받아 건너갈 때 천자문 한 권과 이 책 10권을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이 책은 뭐? 정답은 이겁니다. 논어입니다. 예, 논어. 다 논어예요. 자, 흔히 영원한 베스트셀러라는 게 성서죠, 바이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요즘 해리포터라고 그러는데 그건 최근의 트렌드고 논어가 두 번째 베스트셀러입니다. 논어가 사실은. 자, 논어의 첫 글자가 뭘까요? 논어의 첫 글자. 다 배웠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거죠. 기억납니까? 이거요. 학이 시섭지 불력 열호.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맞죠? 자, 그래서 학으로 시작합니다. 학. 그래서 인간은 공부하는 존재로 출발합니다. 논어는. 인간은 공부하는 존재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대학 교수들도 잘 몰라요. 논어의 끝글자. 이거 몰라요. 왜 안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논어 하면서 읽어본 사람 별로 없거든, 사실은요. 어렵지 않은데. 논어의 끝글자는 이겁니다. 지의 지. 부지의 부지언, 부지명. 지입니다. 그래서 논어는 배움으로 시작해서 안다는 걸로 끝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논어는 지식 습득은 인간의 천명이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라. 지식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논어는. 학으로 시작해서 지로 끝나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한번 보세요. 바뀌죠? 자, 중간 글자는 뭡니까? 어떨 때는 13이고 어떨 때는 B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숫자밖에 모른다면 죽을 때까지 13으로밖에 못 읽어요, 이거. 하지만 알파벳을 배우니까 B로도 읽습니다. 왜?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 때문에. 창의력과 지식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창의력에는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지식이 많으면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해요. GIGO란 말 알죠?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옵니다. 맞죠? 지식이 없는 백지 상태에서는 창의력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자, 지식을 습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 이게 뭘까요? 책이죠. 실제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은 정말로 남는 비전이 있어요. 왜? 1, 2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어떤 작자가 3년씩 준비한 걸 다 습득하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책 한 권 내려면 제가 30권 썼지만은 그거 쓰려면 그 A4 하나 쓰는데 어떨 때 일주일, 한 달 걸립니다. 고민 무척 합니다. 책 한 달에 제가 100권 이상 읽습니다. 신간은 무조건 다 읽어요. 미술책도 봅니다. 음악책 봅니다. 요가책도 봅니다. 다 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서정주 선생님은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독서였으면 좋겠어요. 독서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동기부여 두 번째 팩트입니다. 창의력 개발에 필요한 두 번째 팩트, 동기부여. 자,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 했죠. 1000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1000번 실수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웬만한 동기부여를 안 가지고는 이런 이야기 못 하거든요.
1000번 실패한 게 아니고 1000번 실패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자, 동기부여 첫 번째 요건,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동기부여를 하려면. 즉,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상. 두 번째, 위기감 조성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싫죠? 위기감 조성. 하지만은 인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면 각설탕 하나로 한강물을 달콤하게 만들 아이디어 나옵니다. 벼랑 끝에 몰리면 비상을 꿈꿉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위기감도 필요해요. 세 번째, 명확한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몸인데 보이죠? 몸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것도 보입니다. 몸도. 그렇죠? 그 다음에 검. 이제 뭐가 보입니까? 전. 그렇죠. 왜 전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말이에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양성. 세 번째 팩터 다양성입니다. 자, 유니레버가 2000년 초에 이런 캠페인을 벌였죠. 뚱뚱하냐? 매력적이냐? 우리는 통상적으로 뚱뚱하다 그러죠.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아웃스탠딩. 머리가 쉬었죠. 머리가 쉬었냐? 아니면 고졌어? 우아하냐? 윙클, 주름이 졌느냐? 아니면 원더풀하냐? 관점을 완전히 정반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모델로 썼습니다. 이분들을. 다 오버사이즈들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히트 쳤죠. 유니레버가. 그러니까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관점. 여러분 창의력 반대말이 뭘까요? 창의력 반대말. 고정관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신 분께 비창의력이다. 창의력 반대말은 이겁니다. 동조, conformity. 따라하는 거. 창의력 반대는 따라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사람 없죠? 이렇게. 그러면 생각의 틀도 달라야 됩니다. 지문도 다르듯이 생각의 지문도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특히 권위의 동조를 합니다. 권위. 이거는 이지선의 프롬의 칼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권위에 우리가 엄청나게 동조를 하게 됩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됐죠? 대학 다닐 때 이런 경우 없습니까? 실험실에서. 있습니다. 왜? 교수님이 막 윽박지르거든. 그러면 들립니다. 그래요. 꺼져 있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왜? 권위에 우리는 쉽게 동조합니다. 과장님이 윽박지르는 직원들 이해합니다. 알았다 그래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알았대. 자, 물 흐름에 기가 막히게 편성해서 움직이는 물고기 이름 아세요, 여러분들? 잘 움직입니다. 물의 흐름에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움직여요. 이게 무슨 물고기? 이거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물고기 이름 다 나와요. 동태, 칼치, 고등어. 이거죠, 이거. 이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살에 기가 막히게 동조합니다. 여러분이 동조하는 순간 죽은 인간입니다. 남자분들 일요일날 족구 한판 하고 축구 한판 하고 중국집으로 몰려갑니다. 총무가 그러죠. 야, 오늘 짜장면을 통일. 때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오늘 뭘로 할래? 그때도 전제는 이겁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전제를 깔고 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집은 이렇게 많은데 메뉴가. 다음부터는 유산슬밥 이런 거 얘기하세요. 송이덮밥. 네. 짜장 짬뽕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창의적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상황에 어떤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51명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사진은 1890년입니다. 장소는 독일. 유심히 보시면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친구가 딱 한 명 보입니다. 어디에?
1890년 독일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내가 보니. 어디요? 8요? 이 친구도 8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자, 시간관계상 스킵. 가운데요? 다들 이러고 있죠. 독일 1890년도 얼어 있습니다. 다들.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세요? 표정을 보세요. 표정. 웃고 있죠? 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1890년 독일. 누군지 아세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들 잘! 이런데 보면 싹 웃고 있어요. 누구?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친구 누굽니까? 찍어보세요. 히틀러?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아니죠? 예? 이 사람이에요. 누군지 알겠죠? 20세기 가장 창의적인 인간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동조를 안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놀았어요. 학교도 쫓겨날 뻔했죠. 그래서 케네디가 이야기합니다. 동조는 자유를 감시하는 간수이며 성장의 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성을 가지려면 기능적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 뭡니까? 펫보틀이 보이죠? 다 펫보틀인데 그냥 펫보틀이 아니라 머리만 조금 굴리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맞죠? 깔때기로도 화분으로도 연필통으로도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기능적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동심, 마지막 팩트입니다. 동심. 아이의 마음입니다. 자, 제가 2000년 초반에 엘란트라 원을 끌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야 임마 교수 주제에 그 똥차 내다 버려 라고 했습니다. 똥차의 상대어는 뭘까요? 똥차의 반대말은 뭘까요? 똥차. 여러분들 조카가 있으면 유치원 다니는 조카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똥차의 반대말은 뭐니? 라고 물으면 새차, 기똥차. 초등생들한테 물으면 밥차라고 그러죠. 밥을 먹으면 똥이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성인들한테 물으면 새차, 신차, 벤츠 이런 BMW 얘기하는데 유치원생한테 물으면 뭐라 할까요? 유치원생한테 물으면 오줌차라 그럽니다. 왜? 똥의 반대는 오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동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담임선생님이 얘들아 내일 올 때는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을 그려오렴라고 숙제를 냈어요. 이 반에 애니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1학년 집에 와서 고민했죠.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가 중간에 서 있고 남자들이 막 돈을 막 내밀어요. 그러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될 거야 라고 했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했죠. 담임선생님은 모아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반. 근데 한 네티즌이 보고 발칵했어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유흥업소 봉댄스로 일하면서 그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냐고. 말도 안 되잖아.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해 겨울 엄마는 미국 가면 홈데포시라고 있죠. 잡화점. 거기서 이 삽을 팔았어요. 왜? 겨울에 눈이 엄청 왔거든. 삽을 팔았어요. 삽을 팔고 있고 돈을 살려고 막 남자 돈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른 네티즌들은 여기서 봉좀 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엄청나죠? 생각의 차이가. 지옥하고 천당의 차이입니다. 자,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자성어는 뭘까요? 고성방가. 그런데 이 친구는 아빠인가? 초등생이 아니면 이런 생각 못합니다. 기막히잖아요? 그래서 브라이언 알리스라고 소설가죠. 유명한 사람이 어린이다움이 죽은 그 시체는 어른이다 그랬어요. 어린이다움이 죽은 그 시체는 어른이다. 여러분도 어린이다움이 사라졌다면 시체입니다. 몸만 어른이야.
또 동화 작가 수스 박사가 이야기하죠. 어른은 바로 태아한 어린이다. 자, 그래서 동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높이를 낮춰서 보자. 그러자면 유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괴짜가 되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자. 단 why가 아니라 how가 아니라 why나 if를 쓰자. how는 바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how 어떻게? 그게 아니고 왜? if 만약 아주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심을 갖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식, 동기부여, 다양성, 동심, 기법. 오늘 기법을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제법 걸려요. 이게 잘 믹스되면 좋은 창의력이 개발될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없으면 바로 진행합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강의. 자, 오늘 참석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속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여러분 알죠?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저자.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 동안 1만 시간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랬죠. 이분 아세요? 아비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비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만 가지 발차기를 아는 친구보다 한 가지를 10,000번 연습하는 게 가장 두렵다 그랬어요. 지속성. 그런데 그 사람보다 훨씬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 서점 가면 미야모토 무사시 책 있습니다. 오륜수도 있고 교보에 가면 많이 있어요. 한 100여 권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륜서에. 1000일에 걸친 연습은 단이며 만일에 걸친 연습은 연이라 한다. 그 점을 가슴 깊이 새기들으라. 1000일의 연습은 단이에요. 3년. 만일의 연습은 연이에요. 그래서 달연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33년은 해라는 뜻입니다. 33년 하고 나 단련 좀 했다라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콤 글레이도에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13살에 사무라이 데뷔해가지고 29에 은퇴하는데 70여의 싸움에서 단 한 판도 안 졌습니다. 55세에 돌아가셨어요. 단 한 판도 안 졌어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지속성. 그 다음에 내가 훌륭한 미술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피나게 노력했는지를 사람들이 안다면 내 솜씨가 그저 놀랍게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 조각가, 건축가, 화가, 시인, 거장 미켈란젤로 얘기해요. 거장 미켈란젤로도 결국 연습벌레라는 이야기겠죠. 연습벌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직장 다니고 공부하시면 힘들죠. 그런데 인생은 일생입니다. 일생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한자로 안 쓰면 잘 몰라요. 어떤 친구 일생하니까 읽었어. 하루살이. 날일자 하루살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 종교적 문제를 떠나자고요. 뭐 천당이니 지옥이니 이거 떠나서. 우리가 죽으면 단백질 분해되면 끝이에요. 맞죠? 단백질 분해돼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삶이지만 한 번밖에 없어요.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일생은 인생입니다. 고달퍼요. 실제로 고달픈지 아는지 한번 볼게요. 글자로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삶은 이렇게 고달퍼요. 뭐냐? 생을 파자를 해볼게요. 파자하면 소우자에다가 외줄입니다. 아세요? 소우자에다가 외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소는 발굽을 가지고 있죠. 이런 손이 아니죠? 이렇게 발굽을 가지고 외줄을 타고 있는 양상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는 외줄 타기 쉬워요. 왜? 이런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딱딱한 발굽으로 외줄을 타고 있는 네 발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이미 인생이라는 것은 힘들다고 딱 한자가 5,000년 되는 한자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세요. 이미 적혀 있어요. 그런 인생이지만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피 터지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안 가본 곳을 가야 못해본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이 꺼려하는 곳으로 가야지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한테 너 뭐 될래 하면 쇼핑 호스트, PD 뭐 이런 이야기예요. 다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전쟁입니다. 전쟁. 레드오션이에요. 경쟁으로 박 터집니다. 남들 안 가는 데 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근거가 없어서 좋아요. 꿈은 크게 꾸며야 됩니다. 근거 필요 없습니다. 꿈이 적으면 자신에 대한 범죄입니다. 꿈이 적으면 자신에 대한 범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위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요 강의로 제가 마치겠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 아세요? 예전에 개국 콘서트에 윤정수가 그랬던가? 탁탁 나와가지고 뭔 필요 있어.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가 팍 나오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것은 존자가 그 존자가 아니고 이 존재한다는 존자가 아니고 존귀할 때 존자입니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다. 그 뜻이에요. 윤정수는 잘못 해석한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는 누구? 나! 그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부처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뛰고 동서남북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존귀한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지구가 역사가 47억 년 됐는데 지금까지 47억 년 동안 나와 같은 존재가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현재 70억 지구 인구가 있죠. 나와 동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래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폄훼합니다. 요즘 청춘들 아프다고 그러죠. 저는 조금 이해 못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거. 조금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백하는데 저는 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병은 행운입니다. 행운. 그래서 그 행운을 많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